네, 이번 시간에는 썬더버드의 기본 메뉴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파일 메뉴에 보시면은 네, 이메일을 새로 만드실 때 또한 이벤트나 할 일, 태스크를 만드실 때 쓰시는 메뉴와 단축키들이 있고요. 또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메시지를 검색하실 때 쓰실 수가 있고요. 메일 계정을 추가하시거나 기존 메일 계정을 보실 때 또한 채팅 계정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도 되고요. 주소록 연락처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때 이런 메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 압축 기능은 특정 수준 이상으로 그 메시지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썬더버드가 메일들을 압축해주고 용량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지운 편지함 비우기는 지운 편지함들을 비워주는 기능들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작업은 만약에 자기가 컴퓨터를 가지고 어느 특정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미리 다운로드를 해서 메일들을 서버에서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PC에 놓은 다음 만약에 비행기를 타거나 그럴 때 이메일 작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됐을 때 다시 그것들을 보낼 수 있게끔 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인쇄 화면 설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프린트 됐을 때 그런 사이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편집 부분에 있는 기본적인 다른 어플들과 비슷한 메뉴 특성들이 있고요. 네, 도구 모음에서 보면 이 전체적인 썬더버드의 레이아웃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아웃룩과 비슷하게 창 보기 모드에서 기본 보기, 넓게 보기, 그러면은 밑에 부분에서 메일의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드를 한번 볼까요? 아래로 보기를 하면 이렇게 세 칸의 세 줄의 그런 레이아웃이 나오고 옆으로 넓게 퍼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본 보기로 다시 보고요. 폴더에 대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창은 오늘의 일정을 보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일정 부분을 오늘 투두 리스트에 해서 오늘의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하시면은 일정 보기 F12를 누르시면 바로 일정 보기가 가게 됩니다. 네, 메일을 정렬하실 때 이런 정렬 방식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고요. 글타레라는 것은 어떤 한 이메일의 주제에 대해서 업무상의 이메일을 받다 보면은 한 번, 두 번으로 이메일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바이어와 아니면은 고객과 메일이 수없이 많이 20번, 30번 왔다 갔다 하는 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글타레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쓴 메일들을 한 군데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타레입니다. 네, 이것은 메일에 있는 머리글을 모두 보는 상태인지 기본으로 보는 상태인지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메일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 지금 머리글 상태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글의 세부 내역까지 이렇게 잘 나옵니다. 네, 이런 디테일한 메일의 헤더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메일 헤더들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해킹으로 의심되는 메일이 있다 그러면 메일 헤더를 보셔서 이 메일이 정말로 정확한
발신자에게서 온 것인지 확인을 하신다면은 도움이 되시고 해킹 위험에 대해서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하시고요. 네,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 축소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텍스트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자유 자동 선택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유럽, 한국어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뭐 유니코드나 서유럽 코드, 자동 선택 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동에 대한 메뉴이고요. 네, 메시지 메뉴는 가끔 이제 사용하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네, 새 메시지를 쓰실 때 쓰시고, 회신과 전체 회신은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그 메일에서 있는 사람 철수가 영희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럴 때 메일을 다른 사람한테도 참조로 알려주려고 영희의 아버님이나 영희의 동생을 갖다가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은 메일에 회신을 하면은 영희한테만 회신이 되고요. 전체 회신을 한다고 하면 그 메일에 관련되어 있는 그 메일에 같이 리스트에 있는 전체 사람한테 회신이 됩니다. 그럴 때 전체 회신을 쓰게 됩니다. 네, 전달이 있고요. 네, 태그 표시라는 게 있는데요. 태그는 메일을 그 성질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이 중요, 2번이 직장, 3번이 개인적인 일, 4번이 할 일, 5번이 연기.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태그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새로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태그 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태그에서 중요 대신에 직장은 정말 급한 일,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직장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편집을 한번 누르시면은 직장 대신에 급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은 급한 일이 되죠. 그리고 새 태그를 집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재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태그 중에 없는 컬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핑크로 해보겠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X를 누르시고 태그를 보시면 이렇게 재미라는 이런 6번 태그가 생겼습니다. 태그 활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 메일에서 보시고 이 메일이 중요한 메일이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태그를 중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 메시지에 가면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다른 메시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폰트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이 메시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태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고 태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번을 누르시게 되면 1번 태그가 적용이 되고요. 2번을 누르시게 되면 2번 태그,
네, 태그를 일일이 마우스의 메뉴를 보시고 그것을 지정하면 매우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번 태그, 1번 태그, 2번 태그, 3번 태그, 4번 태그, 5번 태그, 6번 태그, 이런 식으로 마우스 키보드에 1, 2, 3, 4, 5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하실 때는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번 태그와 3번 태그를 동시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1번 태그를 눌러주시고 3번 태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에 태그 안에 중요와 개인 1번 태그와 3번 태그에 대한 태그 이름이 붙게 됩니다. 몇 가지를 더 붙여볼까요?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6가지 태그들을 한 메시지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인 기능들과 태그 활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